자, 3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 항목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려운 항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3번입니다.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 과제를 먼저 시도를 하여,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지니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게 합격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나의 해결안을 적용하는 내용 과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할 점은 팀워크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대시켜야 하고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협업이 강화되었을 때 결국 개인의 성장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요. 결국 조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내는 것이 업무 분배의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의 효율적인 부분을 내가 이끌어 보았다.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지 않은, 예상치 못한, 우왕좌왕했던 이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이것도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실 부분은 이 건강보험공단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다 알고 계셨을 내용이지만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내용을 쓸 것이냐, 당연히 공단과 가장 유사한, 특히 인턴이 있으면 인턴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번 항목은 가장 최신 내가 근무를 했던, 몸담았던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해보았다라는 점을 꼭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배경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과제를 먼저 시도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일단 어떤 거를 적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참고로 건보 인턴에 근무를 할 때 이 피부양자 취득 과정 속에서 겪은 행정상의 편의 증진 사례를 실예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잘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길게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최대한 잘 담아냈고요. 참고로 스탑하시고 잠깐 먼저 읽어보십시오. 이런 정도는 초안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도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민원이 1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했느냐, 가장 일반적인 행정 인턴, 별도의 이 사회 경력이 없는 분입니다. 시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유로 제시를 한 겁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증진, 공단의 핵심 가치 실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얻은 점, 배운 점, 성과,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데이터 분석, 현장 의견 반영이 정책 개선에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도 알게 되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내용 분량은 불과 1000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면접에서도 길게 스크립트도 한번 써보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부터 얘기하는 연습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초안이 나왔다 보면 이제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해 나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공단 인턴에서도 하는 일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정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맡았던 업무 중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자들의 어려움을 나는 제일 잘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만 전달해야 합니다. 인턴 근무 시에 고령의 피부양자 등록 신청자들은 자격 요건의 복잡성과 낯선 서류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중에서 하나가 빠졌을 때도 빨리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화가 많습니다. 이런 이 불만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 소득과 재산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내가 느낀 점들은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인당 행정시간의 평균 소요 시간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았느냐, 나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보았고요. 물론 지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개개인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늘 밀렸고요. 이런 지연점 개선 방안에 대한 담당자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찬스라고 생각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 이런 해당 과제가 내 외부 고객, 동료, 그리고 민원인
이분들의 보험 가입상에 불필요한 상호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연 유발 요소들을 통계화하였고 분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그래도 허락도 해주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나는 먼저 준비하였다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느냐 이것을 디테일하게 써봅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가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별 발급 방법과 발급처를 보다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였고 뭔가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이해하기 좋을 텐데 자소서기 때문에 글로 일단 써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였다. 분명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 부분 얘기를 했고요. FA 형식으로 안내물을 큰 글씨 모드로 제작을 했다. 큰 글씨 모드는 민원인을 위해서입니다. FA 형식을 만든 거는 내부 고객, 우리 동료를 위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작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기획 의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가장 민원 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지금부터 다룹니다. 특히 신청 불가 예상자들을 위한 소득 재산 기준과 부양 요건 등의 조정 방법 실 사례까지 세부적으로 담아 왜 담았을까 나옵니다. 그들의 격한 감정 표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기껏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밖에 가서 더 많은 서류들을 가져와야 한다. 하나가 빠졌다. 이런 귀찮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지점들 빨리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데 또 안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의 격한 감정 표출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했다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내부 인력상의 구두상 반복 안내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맨 처음 문장에서 느낀 점이 있죠. 상세한 설명,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오히려 다른 민원인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점을 느꼈다고 초반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의 구두상 반복 안내를 최소화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이뤘느냐? 결국 이처럼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적용해 보니 일간 미처리 민원 누적 비율이 15% 이상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몇 건에서 몇 건이냐 이런 점들은 면접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위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련을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 효과, 예상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항상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야만 나의 의견을 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꼭 알고 행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도 물론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첨삭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또 초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보는 겁니다. 이처럼 공단 입사 이후에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일수록 더 귀 기울여 적극 행정에 반영을 할 거고요. 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공단의 신뢰도 강화에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이 정도 포부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을 때 길게 작성된 내용을 조금 더 핵심을 담아서 최종본 나올 때까지는 1000바이트 이내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첨삭을 받는다라는 점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에서 디테일한 행동들과 그 이유를 질문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300바이트였는데 내가 989바이트다 줄였다 이게 첨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을 했던 초안에 지적과 피드백을 주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절대 첨삭이 아니다.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최종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께 첨삭을 맡겨야 합니다. 긴 지문을 줄였다 이런 부분은 그냥 주변에 글 잘 쓰는 분들께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취업 컨설턴트 분들께 첨삭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컨설턴트를 실제 제가 교육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이번 3번 항목도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가 보십시오. 4번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3번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윤리와 이타적인 나의 행동은 꽤 많은 과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완성을 잘 해보시고요. 다음 항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